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갈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를 안녕하세요라고 했지만 네. 또 안녕하지 못한 시장이 반갑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개월 만에 2,600선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시장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사실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돈에도 크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올라갈 만한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악재가 투성이고 불확실성이 계속 좀 증폭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좀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좀 지나치게 나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 거의 4% 이상의 나스닥 급락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경기 우려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 좀 지나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증시와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단 코스피 증시만 본다고 했을 때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최대 낙폭이라고 하지만은 1월부터 5월까지 단기 낙폭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 6월부터 본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감, 또 지정학적 리스크, 또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렸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미 국내 증시는 미증시에 비해서 뉴욕 증시에 비해서 낙폭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아직까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이번 주 11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되고 난다면은 전월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 3% 가까이 코스닥이 낙폭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장 초반에 소폭이긴 하지만 또 외국인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 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그 뉴욕 증시, 뉴욕 그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1분기에도 또 최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크로적인 이슈가 이번 주에 조금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V자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장세가 굉장히 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을 때 그래도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낙폭이 이번 주 초반에 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 후반 될수록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초반에만 우리가 참 잘 견딘다고 했을 때는 주 후반에는 시장이 좀 비교적 안정을 좀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전약 후강 장세를 예상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지만 맞습니다. 또 우리의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종목들은 장타를 계속해서 쳐주고 네. 있습니다. 네, 구형테크가 오늘 아침부터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이 네.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좀 상승 탄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조지아 인근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공장을 증설할 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뭐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 대비 또 기아차와 현대차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수혜 종목들이 좀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구형테크도 오늘 장중에 뭐 8%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제가 지난번에 조지아 인근에 또 현대차 그룹에 또 이 GMP의 60% 이상 바디랑 샤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화신 같은 기업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늘 사실 웬만한 종목들이 4, 5%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전일 또한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사실 대부분의 전 섹터 전 업종들이 거의 10%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테크와 또 화신, 또 현대차 그룹에 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4분기 연속 현대차가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의 가장 최대의 피해 섹터였는데
사실상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올해 저 폭발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형테크도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를 좀 대폭 상향 조치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3,80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4,600원, 2차는 5,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800원으로 상향 네. 조치해 주셨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도 리뷰해 네. 볼게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한전 기술입니다. 네. 사실 네. 오늘 모든 테마들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취임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원전, 건설 관련주들도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전일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제가 전일 한전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원전 섹터, 뭐 한신기계도 오늘도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네. 워낙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원전 섹터에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전 계열사 종목들이다. 그래서 한전 KPS나 또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제 독보적인 설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SMR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전 기술이 독보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종목들은 이미 좀 기대감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또 이제 매출 비중 80%의 또 이제 원전 설계 관련해서 국내 독과점을 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한전 기술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를 제가 지난번에 93,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는 102,000원 말씀드렸는데 손절 라인대를 75,000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6,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원전 관련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꽉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 원전 업종 내에서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의 탑픽 종목이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우리 시장에 먹구름이 가득 끼었습니다. 그래도 또 먹구름 속에 무지개 네. 같은 종목으로 또 첫 번째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전 섹터 전 업종이 다 밀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았던 추억의 종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 실적도 빵빵하고 또 그리고 모멘텀도 확실한 종목이 시장 여파로 밀렸다고 했을 때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해성 DS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상 DS 또 네. 굉장히 우리 김준호 네. 타자님께 또 익숙한 종목이죠. 맞습니다. 뭐 반도체 패키징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사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또 접근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또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지 네. 우리 매니저님의 선택부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과연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해성 DS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안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해성 DS가 실적이 나오자마자 네.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좀 못 들어가셨던 분들 오늘이 좀 기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해성 DS가 이제 개편하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해성 DS고 네. 거의 3루타까지 올라갔던 강력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 여파로 뭐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15에서 2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펀더멘털과 어떤 밸류 또 모멘텀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매크로적인 이슈로 시장 하락에 주가가 많이 싸졌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해성 DS를 가져왔습니다. 네, 해성 DS 지금이 할인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해성 DS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데요. 일단 반도체 기판,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판은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심택이라든지 또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성 DS가 또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최근에
강하게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PC와 서버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드 프레임이 매출 비중이 한 6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는 32%의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드 프레임 ELF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데 리드 프레임 ELF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과는 다르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삼성전자가 사실 전장 사업 확대를 통해서 로봇 기업과 또 전장 기업의 다시 M&A 또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게 M&A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뭐 NXP라든지 인피니온 또 보시 또 그리고 ST 마이크로 같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게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했을 때 해성 DS가 직접적인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드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신뢰성은 당연한 거고 품질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성 DS의 어떤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대형 M&A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전기차 보급 사실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 뭐 리비아,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큰 하락에 나와줬는데 성장주를 대표했지만 사실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지금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1분기에도 인도량이 좀 사상 최대 인도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로 좀 크게 흔들렸던 거지 사실상 그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해성 DS의 어떤 리드 프레임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기판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크로적인 이슈로 시장이 좀 하락에 나왔을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해성 DS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성 DS 익숙한 만큼 가격 전략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뭐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이제 5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9,000원이나 6만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72,000원, 2차 목표가는 78,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파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네. 해성 DS 가격 전략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1차 목표가 72,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으로 5,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새 정보 이야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래 모빌리티 네. 육성인데 그렇다면 오늘 기업은 어떤 기업을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일단 화신하고요. 네. 구형테크의 후속주를 가져왔습니다. 오. 바로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진산업이 또 현대기아랑 관련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1차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지아 공장에도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조지아 인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예전에 애플카 수혜주로 좀 부각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진산업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아진산업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아진산업은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두 번 연속 안타를 쳐주셨어요. 근데 두 종목 모두 다 성장주, 기술주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 같은 시장에 좀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네. 드는데 우리 매니저님 맞습니다. 생각 어떠신가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안타를 네.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구형테크와 화신 보다는 사실상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 이미 고점 대비 주가가 50% 이상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사실 뭐 자동차 부품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구형테크와 화신에 비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저평가됐다라고 좀 판단돼서 아진산업이 숨겨져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아진산업도 4, 5월에 굉장히 많이 빠진 네. 종목입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아진산업은 아진 USA를 통해서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 또 기아와 현대차 그룹에 차체 엔진을 구동하는 무빙 파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아 조지아 인근 또 이제 해외 그 미국 USA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뭐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게 숨겨져 있는 농기계 관련 종목입니다. 요즘 농기계 종목들 굉장히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올해 하반기까지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 식량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에 뭐 대동이라든지 뭐 TIN 같은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시세가 분출됐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농기계를 이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업체라는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아직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 농기계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농기계 관련 종목과 또 그리고 세계 곡물 가격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던 만큼 미래 모빌리티의 육성,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그리고 현대차가 이끌고 있는 산업들을 계속해서 육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또 조지아 인근 또 이제 미국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자회사가 또 대우 부품입니다. 대우 부품은 수소차와 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부품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농기계 관련해서 숨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아진산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리비안 관련주로도 묶여 네. 있는데요. 사실 오늘 리비안이 최저가로 또 폭락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 부품 때문에 리비안 관련 종목으로 살짝 엮였던 것도 물론 맞는데 사실 리비안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거지 대우 부품이 리비안에만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미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600원, 그래서 2,6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3,220원, 2차는 3,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네. 목표가는 3,22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가격적인 매력 있는 두 종목 네.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네.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메타버스 강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주는 무료 방송을 안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5월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핵심 수혜 종목들을 총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너튜브에서 김준호 띄고 매니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제가 그동안 시장 전략에 대해서 올려왔던 그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5월 시장 전략과 또 미래 모빌리티에서 핵심 수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튜브에 김준호 매니저 검색하셔서 네. 5월 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도 홈런 치세요.